최근 본 기사들 중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한다네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짜 의무화한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 뭔가 미국 기업 금융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의무화해야 할 정도로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진짜 금융위에서 이거를 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 금융위에서 신년 업무 계획에 자사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킬 것이고, 주요 안건으로는 소각 의무화, 그리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을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고위 관계자가 나와요. 고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자사주 제도 개선이 올해 중점적으로 볼 파트라고는 하네요. 근데 올해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드는 생각은 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 건가? 이렇게 금융위까지 나서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이거는 또 뭘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좀 자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정의부터 보면 자사주 하면은 treasury stock이죠. Previously outstanding stock that is bought back from stockholders by the issuing company. 회사가 사들여서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제가 말 그대로 outstanding 하지 않는 주식. 쉽게 기억을 하려면 treasure가 보물이니까 보물처럼 숨겨놓고 유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 금고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Common stock repurchase라고 보이는 이 라인 아이템 보이시죠? 이게 애플 예시인데, 자사주 매입의 대명사, 우리 애플 커먼 스톡의 산정 방정식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를 보면은 outstanding 주식에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 이 common stock repurchase, buyback shares라고도 표현이 하는데, 이거를 차감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숫자가 159억 주라는 유통 주식 수, shares outstanding이 나오는 건데, 모든 미국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주식 수를 산정을 하고요. 유통되는 주식 수 기준으로 당연한 거예요. 참고로 왜 애플이 자사주 킹이냐? 지난 한 해만, 2022년에만 90 billion, 재작년에는 86 billion, 코로나 그 힘들던 시절에서조차도 72 billion, 정말 이렇게 매년 엄청난 양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규모가 너무 커서 뭔 소리인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겠지만, 애플의 연간 자사주 매입 규모는 매년 시티, 에스테로데, 페이팔, GE의 시총만큼의 쉐어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글로벌 기업을 다 사버릴 만큼의 돈을 바이백하는 데만 쓰면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갓 애플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약 $600 billion, 거의 한 7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던 애플이고요. 이 차트에서 B라고 바이백스가 표시된 부분이 다 매년, 주로 이렇게 주총이 있을 무렵에 한 4월쯤에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주가도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보다 보면 이게 제 보통 규모가 아닌데 도대체 저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현금이 많으니까요. 밸런스 캐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캐시가 있고, 그리고 total debt, 부채 도달해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정말 사업 이제 운영을 하면서 스포 다 쓰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 이 free cash flow도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렇게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애플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이 테크니컬한 효과 자체보다는 시장에 시그널링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큰 규모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 자금력이 풍족하다는 뜻인데, 왜냐면 자사주 매입할 돈이 결국 현금이나 이제 부채 끌어오는 건데,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거나 부채 조달을 해서 바이백을 하더라도 회사의 이제 기업 레버리지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 굉장히 헤althy한 밸런스인 상태일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테인 어닝스도 좋고, 무엇보다 이 모든 유동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 free cash flow가 풍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어나운스하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 행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사주 매입의 재무적인 효과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흔히 EPS 상승시키고 stockholders equity 줄어들고 ROE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생각하겠지만, 먼저 이 자사주라는 게 기업 전체 주식수에서 정확히 얼마큼, 어디에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순서대로 보면은 원래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부터 issue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총 발행 주식수, shares issued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가 창고에 막 쌓아두시듯이 아직은 유통되지 않는 주식을 이제 treasury처럼 이렇게 챙겨둔 게 treasury stock이고 이게 자사주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유통된 주식을 말하고 이게 shares outstanding입니다. 이 유통 주식수에 포함된 것들 중에서는 restricted shares가 있고 이게 미국 공시자를 보다 보면 흔하게 보이는 뭐 RSU, 뭐 PSU 이런 것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그런 스톡 옵션, 스톡 유닛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좀 큰 대주주가 갖고 있는 비교적 비유동적인 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바로 이제 팔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파운더스 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수하게 이 퍼블릭 마켓에서 유동적이게 거래되는 유통 주식을 float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float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니까 이 전체 주식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유통 주식 수에서 자사주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곧 유통 주식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겠죠. 근데 애초에 자사주의 정의가 이 유통에서 제외된 주식이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 소각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restricted shares가 됐던 뭐 float 중에 하나가 됐건 이게 다시 회사가 재매입하면은 treasury stock으로 들어가고 유통 주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이런 효과인 건데 그리고 이 shares outstanding 유통 주식수의 주가를 곱한 게 미국에서의 시가총액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달라요.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이때 자사주 매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와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통한 이 간접 취득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직접 취득부터 보면 3개월 내 목표 수량을 전량 취득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자기 주식 취득 후 6개월간에는 시장에서 다시 매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하고는 좀 살짝 다르게 자사주를 조건부로 되팔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 신탁을 통한 간접 취득의 경우는 뭔가? 이 경우에는 증권사가 기업을 대신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매수 수량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매입 목표 수량하고 실제 매입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주 사기로 해놓고서 3만 주만 산다던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이후에 1개월만 보유하면 다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소각이 될 리가 없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서 한 10만 주 매입하기로 해놓고서 막상 이제 3만 주만 매입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회사는 신탁에 남아있는 이 주식을 현금으로 받을지 혹은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회사가 현금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남은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회사에 돌려줍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대량 매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주식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회사는 이 주식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이고 소각이라는 이 컨센서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일단 매입 의도부터가 불분명하고 이게 자본인 건지 그냥 다른 회사 주식 산 것처럼 그냥 자산인 건지.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이제 매입 후 무조건 소각은 아니고 조건부지만 이제 보유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11%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뭐 하냐고요. 소각을 안 하니까 주가 반등은커녕 오히려 하락합니다. 작년 2022년 한 해 147건으로 자사주 매입 자체는 한 27% 상승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자사주 매입이 결국 소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가 부양은커녕 뭐 경영권 방어라던가 뭐 이런 꼼수용으로 안 쓰면 다행이고 얼마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 온라인 파트너스 주주 제한 자료에서도 보면 은행주들 기억나시나요?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0이에요, 0. 그리고 소각은커녕 다른 용도로도 잘 활용을 하고 여기서처럼 되팔던가 인수대금으로 쓰던가 근데 결국에는 그 샀던 거 다시 시장에 자사주를 유통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사주 이제 매수 매도 자체는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 매도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봤더니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에는 엄청 사들였고 그 이후에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처분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코스피 추이랑 함께 보면은 거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였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게 취득이랑 처분 목적에 큰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우선 취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주가 안정 및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고는
보는 하는데 막상 처분할 때는 임직원 보상 및 운영자금 확보. 애초에 시장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었겠지만 임직원한테 넘어간 자사주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사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 못 파는 것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고 그냥 임직원이 쭉 들고 있으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무튼 자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주식의 시가총액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유통 주식수 shares outstanding times 이 stock price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네이버 주식 같은 데서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 대형주 하나 시가총액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시총 44조 7,555억. 이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장 주식수 times stock price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상장 주식수라는 단어가 일단 좀 모호하잖아요. 유통 주식수인가? 뭐 발행 주식수 뭐 이렇게 제대로 써있지가 않아서 이제 구체적인 공시를 봤더니 그 상장 주식수라는 단어는 알고 봤더니 발행 주식수의 총수였네요. 네, 유통 주식수의 정의는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제외한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총을 계산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한국은 이게 유통 주식수뿐만이 아니라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시총을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사주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한국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의결권이 없고, 그리고 여기 그냥 예시로 코스닥 대형주 배당 공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배당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No voting right 그리고 no distributions.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은 주식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안 주니까 그럼 유통 주식수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시총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관행적으로는 시총이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되어 오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국내 최초로 했다는 이 실증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시가총액이 자사주를 포함해온 이 관행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평균적으로 6% 정도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EPS는 평균 3.6% 과소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PER 그 P 멀티플은 평균 4.2%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자세히 한번 하나씩 보면은,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이 발행 주식수 대신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EPS에도 발행 주식수 대신에 유통 주식수를 적용을 하면 EPS는 올라갈 것이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PER은 또 반대로 EPS가 높아지니까 낮아지겠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많은 원인들 중에 또 유의미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금융위에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대한 의무화를 검토하려고 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금융위에서 또 하려고 했던 게 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일단 인적 분할의 뜻부터 알아보면은 기존 회사와 완전히 독립된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이 주주 구성 비율이 동일하게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후에는 기존 법인 주주 비율에 맞게 신설 분리 회사의 지분이 배분되는 이런 방식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좀 그려본 게 있어요. 여기 기존 A 법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분할된 신설 회사 B 법인이 있어요. 그럼 나는 A법인 대주주로서 이제 발행 주식 100주 중에서 60주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40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A에서 이제 B가 이제 6대4 비율로 분리가 된다면은 B에서도 내가 그 A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비율로 배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난 여기서도 60주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면 단순히 이제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 회사 주식의 100주 중에서 20주가 자사주 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분할 전 A의 자사주 비중은 20주니까 20%였겠죠? 그런데 B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B법인의 신주를 기존 주주 비율에 맞춰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는 의결권도 없던 이 자사주가 갑자기 주주로 간주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20% 가져가는 참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게 B법인의 지분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사주도 아니에요. 그냥 자사주가 그냥 보통주 된 거죠. 왜냐면 지금 A랑 B가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A법인이 대표인 나는 이런 식으로 나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고요. 결국에는 이 A법인의 지분도 내 지분도 그냥 다 의결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뭐 뉴스 검색 몇 개만 해봐도 이런 식으로 모회사 대주주들의 지배력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들도 항의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다뤄지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사주 매입제도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해명 보도를 했다는데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언론사 보도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 이제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앞으로 나오기에는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금융위가 뭔가를 하려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